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제가 한 4km 정도 걸어서 출근하는데요. 네. 어제 그제 보니까 이 눈이 얼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입니다. 주변에서 넘어지시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이 넘어졌을 때 조금 덜 다치시기 위해서는요, 장갑 꼭 챙겨서 끼시고요. 네. 그래 이렇게 받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뼈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좀 꼭꼭 드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근육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말 많은 자식들처럼 어르신들에게 너무 잔소리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어르신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6시 내 고향 오늘 첫 소식은 대전에서 한은지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요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봄처럼 파릇한 이것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 끝맛이 달콤한 미니 로메인 상추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상추 이까이까게 대충 쌈 싸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아가씨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 상추가 얼마나 특별한 건데. 아이 뭐 상추가 특별해봤자 뭐 얼마나 특별하대요? 누나, 쌈으로도 좋지만 요즘엔 이렇게 이 특별한 상추로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다고요.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볼까? 맛있지 이게? 진짜 맛있어요. 특별하게 엄청 맛있잖아. 맛있으니 많이 먹어봐. 자르지 않은 상추를 샐러드로요. 오늘 제가 상추에 대한 생각 제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쌈뿐만 아니라 겉절이, 샐러드까지 아삭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 미니 로메인 상추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상추를 만나러 충남 논산을 찾아왔는데요. 이날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여기에 특별한 상추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상추가 특별해봤자 얼마나 특별할까요? 궁금한데요. 한번 가볼까요? 뭔데 벌써 이렇게. 어휴, 완전 푸릇푸릇하군요. 여긴 봄이네요. 네, 봄이 왔습니다. 바깥엔 눈이 내리는데 하우스 안은 정말 파릇파릇했습니다. 아니 제가 특별한 상추가 있다고 해서 오긴 했는데 이게 상추라고요? 예, 이게 미니 로메인 상추예요. 미니 로메인이요? 아니 저는 상추가 아니라 무슨 꽃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게 미니 로메인? 예, 예.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미니 로메인. 일반 상추보다 쓴맛이 적고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인데요. 진짜 꽃같이 예쁘네요. 너 배추 맞니? 무슨 배추가 이렇게 예뻐? 배추야 왜 갑자기?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포기가 있는 게 약간 배추 네. 같기도 너 해요. 상추 맞니? 정말 예쁘다. 상추 정말 예쁘죠? 그러니까요. 이 상추 보니까 시상이 떠올라. 네, 뭐가 떠오르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미니 로메인 너도 그렇구나. 네, 아유, 우리 나태주 시인씨를. 네, 요 미니 로메인 상추는 자세히 보면 좀 남다른데요. 배추처럼 잎이 결구되고 두터운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상추인데 배추 같다는 거죠, 잎이. 네, 제가 헷갈린 이유가 다 있었다니까요. 이제 저도 열심히 수확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아가씨,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다 버렸잖아, 상추. 아이고. 상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아니지, 상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기로 이렇게 오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니 무슨 포기로 상추가 오려요? 배추도 아니고 포기로 이렇게 이거 잘라요? 미니 로메인 상추는 이렇게 포기로 다 오려서 이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따면은 다 버려서 못 팔지, 내비려야지. 와 신기하네요. 수확 방법도 차이가 있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딱 배추네요. 그렇죠. 원래 상추는 뜯어먹고 또 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텃밭에 상추를 키우는데요. 이 뜯어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면 일일이 한 입씩 따는 게 은근 힘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 미니 로메인은 포기채로 수확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수확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 근데 왜 상추 이름이 로메인이에요? 옛날에 노마인들이 즐겨 먹었다 해서 로메인이래요. 아 정말요? 아니 얼마나 상추가 맛있길래 로마인들 그렇게 즐겨 먹었대요? 한번 아가씨도 이거 하나 먹어볼래요? 아유 아버님 씻어 먹어야죠. 아니요, 이것은 수경재배로 무농약으로 농사진 거라 그냥 드셔도 돼요. 아
어쩐지 좀 파릇파릇하다 싶었는데 그냥 진짜 먹으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오, 소리가. 어우, 진짜.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아삭아삭하는 소리. 아니, 정말 일단 식감이 정말 아삭아삭하고요. 살짝 좀 쓴데? 단맛도 많이 나고. 네, 좀 달기도 하고요. 예. 근데 끝맛이 이상하게 땅콩처럼 이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네요. 땅콩맛? 채소가 고소하다니까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네, 양상추와 상추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아삭아삭한 상추 상상이 가시나요? 농사 경력 40년 베테랑 농부가 이 새로운 상추를 시작한 지는 2년. 처음에는 김영환 씨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느덧 이곳 양촌에 10농가 정도가 미니 로메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성이 있나 봐요. 네, 그런데요. 그렇죠. 원래 양초는 이 양반 꽃상추가 명물 아닌가요? 그렇죠. 명물이죠. 그런데 이제 상추는 한 장 한 장 따다 본 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것은 포기채 수확을 하다 본 게 인건비도 덜 들고, 맛있고, 소비자들이 한번 먹어보면은 다시 또 이건 찾게 돼요. 맛이 좋아가지고. 양촌에 꽃상추를 시작했던 용기 있는 농부는 또 한 번 미니 로메인 상추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에는 아들도 귀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새로운 작물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아드님이 함께 계셔서 든든하셨겠어요. 네, 정말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여러 곳에서 미니 로메인 상추의 진가를 알아봐 주신답니다. 여긴 어디예요? 농업유통센터인데요. 다 수확한 상추를 포장하러 왔습니다. 요즘 쌈 좀 먹어본 분들은 이 맛에 푹 빠졌답니다. 끝맛이 쓰지 않고 달아 소비자들 반응도 뜨거운데요. 아유, 그래봐야 상추지 달아야 얼마나 달겠어요. 아유,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추가 달면 얼마나 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상추 국내 최초 브릭스 측정 들어갑니다. 상추가 과일도 아니고 무슨 브릭스를 측정해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자, 결과는 어떨까요? 지켜보세요. 이게 당도 측정기인데. 당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아니 짠! 나왔습니다. 상추에서 어떻게 사브릭스가 나올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도가 높은 거예요? 이 품종 자체가 이게 새로운 품종인데 이게 우리 양상추인데 이게 서양에서는 샐러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이걸 재배를 해서 먹는데 당도가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달면은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요즘에 이제 웰빙에 맞춰가지고 쌈 채소가 많이 유행을 끄는데 어린아이들이 잘 안 먹거든요. 이 상추나 다른 품종도 잘 안 먹는데 이 상추는 어린애부터 나이 먹으신 분들이 당도가 좋으니까. 당도가 있는 상추 정말 신기하죠? 잠시 눈이 그친 사이 마당에 자리를 잡고 드디어 미니 로메인 상추를 제대로 맛볼 준비를 하는데요. 이거 얼마나 달기에 4브릭스나 나올까요? 맛이 궁금하네요. 네, 이 아삭아삭한 미니 로메인 상추는 겉절이로 그만이고요. 특히 로메인 상추는 노마를 지내했던 시저가 좋아했던 채소라서 시저 샐러드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샐러드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니 원래 겉절이 하면요 좀 묻혀놓으면 숨이 죽잖아요. 아니 근데 이 미니 로메인은 분명히 아까 제가 묻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삭아삭거리네요. 정말 신기해요. 입맛을 당기는 싱싱한 맛에 먹고 또 먹고 저 오늘 물 만났습니다. 진짜 계속 드시네요. 네. 아니 근데 고기라도 역시 그럼요. 상추는 고기가 빠질 고기죠. 수가 없죠. 자, 고기 다 됐습니다. 맛있게 와 드세요. 고기다. 역시 상추 쌈에는 고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한번 쌈 좀 하나 싸서 드셔보세요. 이게 달달한 배추에 싸먹는 맛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비슷한데요. 미니 로메인 상추만 먹어도 그 맛에 푹 빠질 수밖에 없지만 와, 거기에 고기까지 더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금 고기가 더 맛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상추가 더 맛있었습니다. 아니 이 로메인 상추에다 싸먹으니까 아삭아삭하면서 고기가 살아나. 와 진짜 맛있네요.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키워낸 아삭아삭 미니 로메인 상추.
오늘 저녁 미니 로메인 상추쌈 한 입 어떠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게 서양 상추라는 거잖아요. 이 뭐 시저가 즐겨 먹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먹어주죠. 뭐. 네, 뭐 어찌됐든 몸에 좋은 거니까요. 또 식감도 네. 좋고 달콤하다고 하니까 한번 집에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길을 오롯이 가는 내 고향 장인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노효정 씨가 곱게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입어야 되거든요. 예, 이 입는 것들이 정말 장인의 정신이 듬뿍 담아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을 좀 입어줘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 색감 보세요. 그리고 이 자수,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장인 확인에 들어갑니다. 아니, 오늘의 장인이 여기 어디 있다고 하는데 어디지? 안녕. 장인을 찾아간 곳은 전통의 문화가 남아있는 도시 경상북도 청도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고 계셨는데요. 보통 솜씨가 아니세요. 진짜 정성껏 하시네요. 그렇다면 예. 바느질의 장인? 네, 저 대한민국 한복 명장입니다. 단아한 전통의 멋을 이어가는 류정순 한복 장인입니다. 한복은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돼 조선시대에 크게 발달한 우리의 전통 의복인데요. 장인은 그 중에서도 지위에 따라 용, 합 등의 금색 흉배를 장식하는 전통 궁중 한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한복하고는 좀 여기 있는 한복들이 다르네요. 그럼요. 여기는 지금 궁중화상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은 거거든요. 예. 네,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궁중에서 이제 왕비가 네. 이제 입는 소래복입니다. 왕비의 예복 조심스럽게 저도 입어봤는데요. 많이 친숙하셨겠어요. 그럼요. 정말 왕비 같아졌어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여기서 한복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연구하는 데고요. 이제 한복 만드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장인의 솜씨 찾아 본격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요? 와! 한복 명장! 역시 한복의 집이라 이 벽면에 여기서부터잖아요. 네, 많아요. 한복이 이게 저기 천이죠? 네, 전부 실크예요. 전부 실크예요? 진주에서 짜는 실크. 저렴한 중국산 비단도 있다지만 장인은 오직 100% 국산 비단만을 사용하는데요. 재료까지도 전통을 고수하는 방식은 집안 대대로 이어온 노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이 어르신은? 네, 우리 어머니예요. 네. 네, 친정 어머니. 배를 이어서 하시는 거군요. 예. 평생 직접 배를 짜고 옷을 만들었다는 장인의 어머님이신데요. 배틀에 실을 꿰는 능숙한 솜씨에서 그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눈이 침침하실 텐데. 대단하시네요. 아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3살입니다. 아니, 그런 눈이 안 하더라고요. 정말요? 안경 안 끼고 하시죠. 도피 안 끼고 하죠. 아니, 그러면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언제부터 짜시게 되셨어요? 18살 물적에. 한 80년 짜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아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스승님이 바로 친정 어머니. 네. 와. 어머니고 어릴 때 이제 외할머니가 또 바느질 잘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또 바느질 하시는 거 또 보고. 어깨너머로 바느질을 지켜보다 자연스럽게 3대째 이어오게 됐다는데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전통의 길, 대를 이어 함께하기에 더욱 보람차답니다.
따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요.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너무 좋지. 재미가 나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아서 만날 한번 무슨 바느질 하는 거 싶어서 또 아보기도 하고 내가 그럽니다. 잠시하러 옵니다. 감시하러? 맨날 잔소리 하세요. 잘못했다고. 아, 그래요? 예, 집어내세요, 꼭. 아니, 선생님인데도? 아이, 그럼요. 우리 선생님인데. 제자한테 잔소리 해야죠.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인형 만들고, 어머니 이제 자투리, 바느질 하다가 자투리, 네. 쓰레기통에 가는 거 모아서 인형 만들어가지고 옷 입히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따라 하는 바느질이 그저 좋았다는 장인. 집안이 어려워지자 본격적으로 한복 가게를 잇게 됐다는데요. 이를 떠나 한복의 미적 가치를 연구하고 알린 결과 만 50세의 나이에 한복 국가 명장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 손을 보면은 이게 다 꺼풀이 해지고 이게 성할 날이 없어요. 예? 이 지문 없는 거는 아마 옛날부터 이랬나 봐요. 바느질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으니까요. 처음 주민등록을 한다고 파출소 갔죠. 이제 이게 도장 찍으러. 그럼요. 예. 그랬는데 이 순경 아저씨가 손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자꾸만 다시 찍자고. 그냥 찍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게 지문이 안 나오는 줄을 모르고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아이고. 어머, 진짜 노력이 고스란히 손에 묻어있네요. 힘든 점도 꽤 있었을 텐데요. 있죠. 많았어요. 예. 어떤 점이 있으세요?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요즘 현대에 오면서 보니까 우리 거를 그냥 외면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참 마음이 처량한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이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또 작품이 한 점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뭔데요? 이제 간직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사모관대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꾸만 뜯어지니까 조심스럽게. 이게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이모님 때부터 우리 어머니 언니 때부터 읽어봤으니까 오래된 거죠. 다 뜯어졌어요. 네, 다 뜯어졌어요. 네, 조심하고 제가 막. 그러면 이게 결혼 예복이었나요?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거 가져 있다가 어려움을 닥쳤다든지 하면 한 번씩 꺼내 보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아유, 대단하시네. 장인의 외할머니께서 이모의 혼례 때 지은 옷인데요. 3대째 보관했으니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셈이죠. 가보로 대대로 물려야 할 옷이. 네. 조상 대대로 길복을 뜻하는 학이 수놓아져 있고요. 음향의 균형을 뜻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조화가 담긴 전통 혼례복입니다. 한복은 물론 한복을 꾸미는데 또 사용되는 각종 장식품에도 황, 청, 백, 적, 흑색의 화려한 오방색이 사용되는데요. 음양의 결합에서 비롯된 색이라 하여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전해집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더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인은 이런 선조들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옷을 만들고 관리하는데도 되도록 전통의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하는데요. 인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저렇게 달궈서 쓰시는 거예요? 네. 아유, 전기 다리미도 있지만 한복의 고운 곡선을 살리는 데는 역시 인두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우와. 예쁘죠? 정말 화려하다. 여기 문양은 네. 그 남편의 지위하고 같은 문양이에요. 아. 남편이 이제 이렇게 학이 2마리면 쌍학이라 해가지고 그 문관, 당상관의 아내죠, 이분이. 아니 근데 이 한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선이에요. 선. 네, 선이고 이제 음양 오행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옷이죠. 옷을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는 형태가 우리나라 옷이고요. 서양 옷은 왜
사람을 세워놓고 옷을 탁탁 재어서 콕콕 맞추는 옷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옷이 아주 풍요롭죠. 이게 일일이 다 금색깔 실로 이렇게 다 술을 넣은 거잖아요. 네, 금사죠.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금실이라 해가지고 따로 있어요, 실이.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 보면 정경 부인 검사단 이렇게 짰죠. 저희들이 짠 거 이제 표죠. 고급스러운 금실 문양이 들어가는 전통 궁중 한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과거 문헌을 토대로 장인이 직접 도안한 국내 유일의 비단입니다. 이처럼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장인의 제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무슨 잔치난 것 같네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네. 이렇게 염색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바느질도 배우고 이럽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널려 있는 게 다 염색한 거예요? 염색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색깔이 이쁘다. 예. 저 천연 염색을 하시는 건가 봐요. 예. 이건 감으로 색을 내는 것인데요. 감이 이렇게 예쁜 빛깔이 나와요? 장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몸소 함께하며 전통의 방식을 전수합니다. 햇살 아래 천으로 자연의 고운 색이 그대로 물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정성이 더해져서 한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염색한 천으로는 현대 생활에 맞춘 생활 한복을 주로 만든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고름이 없으니까 남자분들이 고름매는 염려 안 해도 되고요. 이거 지금 바지는 원형은 보면 그대로 옛날 바지죠. 우리 조선시대 바지. 그런데 이제 입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도 여기 고무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한복하고 생활 한복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똑같은지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물론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관이 중요하잖아요, 한복에서. 그래서 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솜씨와 함께 전통을 지키는 장인의 정신도 배운다는 제자들. 현재 쓰는 게 아니고. 생활 한복에는 현대에도 한복이 사랑받길 바라는 장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의미시냐면 제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세요. 한길을 50년 이상 한길에 젖어 있다라는 거 정말 자랑스럽고 부럽습니다. 역시 들어보니까요.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예. 그 한복을 내 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해오셨고 제가 그걸 받아서 했듯이 제 대를 이어서 이런 많은 제자들이 거의 뭐 1000명도 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을마다 해서 방방곳곳에서 우리 한복의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저는 한복을 사랑할 겁니다. 이야, 아니 선생님도 사랑하지만요. 이렇게 또 많은 제자분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이 전통 한복의 이 사업이 번창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건데 우리가 지켜야죠. 네. 그리고 세세년전 빛나야 되고.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를 이은 한복을 향한 고운 애정과 열정으로 한복의 가치를 전하는 류정순 장인. 앞으로도 쭉 섬세한 솜씨로 전통 한복의 멋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 어느 민족의 옷이 이렇게 곱고 예쁠까? 팔 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다 술을 놓은 거죠? 네네. 아니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예쁘세요. 이게 한 땀. 그렇죠. 땀. 제가 이쁜 게 아니라 이 한복이 아름다운 물론이죠. 거죠. 네. 이야. 예, 이 또 한복을 입어보면요. 이 유정순 장인의 한복은요. 정말 천연 염색으로 했기 때문에 몸도 또 마음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입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복 많은 관심, 사랑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6시내 고향 진행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복 입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네.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이게 많이 지켜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입고 즐겨야 네. 더 잘 쉽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향 소식 만나봅니다. 김상태 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해마다 겨울이면 이 전북 김제 들녘에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때로 찾아와서 이 겨울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시시콜콜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 고향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시시콜콜 소식통. 전국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 전라북도 김제. 겨울 농사가 한창인 가운데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리가 여기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겨울 불청객, 바로 요 까마귀 때문입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파종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보리밭, 파릇파릇 새싹이 돋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곳곳에 싹이 파헤쳐지고 뿌리까지 뽑혀 엉망입니다. 이 지역에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까마귀 떼가 찾아와서 보리밭을 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야, 이 이거 정도. 새싹이 못 자라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유,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마리 먹을 때는 괜찮지만 수천 마리 먹을 때는 다 내년 수확이 없어져 버리지. 한 반절 정도 수확이 없다고 봐야 해요. 까마귀 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비닐하우스 등 이 시설물 농가의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아, 까마귀가 이 태에 앉으면 이런 식으로 발톱 잡고가 나가지고 하우스가 여러 마리가 많이 앉으면 찢어지는 겁니다. 하우스 곳곳에 난 구멍들 보이시죠? 한 번 생긴 구멍은요, 보수가 힘들어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러면 하우스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구멍 났을 때는 별 피해가 나는지를 모르는데 많이 앉아가지고 여러 번 앉게 되면은 이게 하우스 구멍이 구멍이 자꾸 생겨요. 아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태풍이 불게 되면은 그 구멍자리에서 찢어서 날아가 버리 하우스가.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날아다니면서 곳곳에 남긴 배설물 역시 골칫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전석지에 앉아가지고 이 똥을 계속 싸가지고 차 받쳐놓으면 차똥을 많이 산다고 이거도. 그러니 이거 어떻게 헐 도리가 없어 이거. 아유, 이거 어떡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 까마귀가 유독 이 지역에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김제 지역 인근에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먹이가 또 풍부해서 이 까마귀의 서식 조건에 딱 맞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유, 까마귀는 좋겠지만 저기 사시는 분들은 저걸. 해마다 내가 관찰해보는 결과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새들의 먹이 활동이나 모든 게 조건이 좋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 지역이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요, 조류 포획이 금지된 상황이라 때로 몰려와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잡을래야 잡으면 법에 걸리고 하루 이틀 아니고 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엄청 괴롭지, 우리 선생이야. 이런 막을 수 없는 거지. 해마다 겨울이면 반복되는 피해, 농민과 까마귀 떼가 사이좋게 공생하는 날은 과연 올 수 없는 걸까요? 아유, 저 까마귀도 생명이라지만 사람부터 살아야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 생물 다양성 보호 관리 계약을 한 이 농가에서는요, 시에서 매년 약 1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규모에 비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부처에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주로 가봅니다. 정보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요즘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실제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주를 살아계서 또 제주에 대한 고마움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농기계를 발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 농가들의 마음을 헤아린 안성맞춤 설계. 제주 농가에 대한 고마움을 농기계 발명으로 표현하는 발명가 박우근 씨를 소개합니다. 겨울이지만 봄처럼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환경면 저질입니다.
제주의 겨울이 싱그러운 건 추울수록 탐스럽게 열리는 황금.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농기계 자랑이 대단하시죠? 그럴만하시더라고요. 보이시죠? 아주 매끄럽게 360도로 회전합니다. 그것도 한 자리에서 말이죠. 돌이 많은 제주의 비탈길도 거침없습니다. 오, 이거 감귤농가 맞춤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만 잘 나가느냐? 후진도 척척. 감귤농장은 나무가 밀집돼 있어서 통로가 좁은데요. 높낮이가 적당해서 나무 사이를 쉽게 오갑니다. 감귤농가에겐 그동안 무척 필요했던 운반기계인데요. 열일꾼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웬만한 일꾼보다 더 일을 잘하겠는데요. 아유, 그럼요. 우리 아들보다 나아요. 근데 이 좋은 기계를 발명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박구근 씨라고 예. 참 대단한 분이 있어요. 이 농촌 이주에게 알맞게끔 이 기계를 만드느라고 예. 많은 참 노력을 한 분입니다. 발명학 씨, 어디 계세요? 이분이 바로 농기계 발명가 박우근 씨입니다. 제주 환경에 맞는 파쇄기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운반기구만 만드신 게 아니네요. 네. 감벌은 감귤농가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부산물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큰 나무까지도 쉽게 분쇄하는 이 파쇄기 덕분에 감벌이 한층 즐거운데요. 파쇄기는 활용 가치가 높은 농기계입니다. 감벌목을 파쇄를 해가지고 토양에 환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 부식이 돼가지고 토양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파쇄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토양에 이 잔가지를 파쇄해가지고 덮어주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쇄 작업은 농가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네, 그렇죠. 걱정도 없고요. 네. 또 박우근 씨의 파쇄기가 특별한 이유 하나 더. 인체에 민감하게 설계된 특허품이라는 점. 사람이 절단기 가까이 있으면 작동을 멈춥니다. 어휴. 이 농가에 파쇄기를 하는 게 보급이 돼 있는데 장 고장이 너무 심하게 나고 그리고 또 안전사고도 좀 많이 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제주도 농민이 필요한 기계를 내가 한 개 만들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게 제일 좋네요. 그렇죠. 박우근 씨의 보금자리는 이웃마을인 한경면 청술인데요. 공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한창 새 모델이 생산 중인데요. 그는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도면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그의 손에 거치죠. 농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이제 재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 제품을 생산합니다. 오직 농가의 입장에 서서 농기계를 만드는 박우근 씨.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답니다. 얘예요? 예. 창고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파쇄기 한 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죠. 이게 과연 시동이 걸릴까 싶었는데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지금의 파쇄기를 있게 한 제1세대 파쇄기입니다. 아주 작은 부품 하나까지 박우근 씨가 손수 제작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철근을 휘고 용접하고 갈고 닦고 다 그렇게 만들었던 기계인데 첫 기계라서 애착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손수 만드는 수제품입니다. 기계 도면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기계를 분해를 해가지고 도면을 다시 해야 하고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세상 천지에 유일무이한 기계입니다. 이게. 여기 농기계 장인이 여기 계시네요. 네, 그렇죠. 그가 기계를 만드는 바탕엔 농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발명품은 더욱 견고해졌는데요. 농가들을 통해 끊임없이 모니터를 한 결과입니다. 정말 이 발명품의 정성이 제대로 느껴지네요. 이게 애정이 없으면 이렇게 못 만드실 것 같은데 제주 농민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우근 씨 가족은 경상도 진주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했었습니다. IMF 여파로 무일푼이 됐는데요. 자녀가 있으면 집을 제공한다는 마을 홍보를 보고 제주도로 왔다고 합니다. 부부에겐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지금은 그나마 참 남들이 참 무슨 보기만 해도 참 좋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 중간에 올 때까지만 해도 참 그 남한테 잘못한다는 인정은 쉽게 받지만 잘한다는 그 말 한마디 듣기는 너무나도 힘이 안 됩니까? 어느덧 제주에서의 삶도 15년 차. 연말인 요즘 돌아볼 곳이 많은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여기에 고마운 분이 계셔가지고, 예. 네, 아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시길래 이렇게 음식을 잔뜩 준비하셔서 가시는 거지? 궁금하네요. 가보시면 박우근 씨 부부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감귤하우스 농장. 박우근 씨의 인기척에 바쁜 일손을 멈추고 나오신 분은 15년 전 청수리 마을 만들기 위원장이셨던 박태보 씨입니다. 아니 두 분이 도대체 어떤 사이시길래 음식까지 잔뜩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그 98년도 제주도에 정착했을 적에 상당히 너무 어려웠던 상태였었거든요. 그 농협에 대출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보증 없이는 대출로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라요. 그때 참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보증을 서주고 그래 대출 내갖고 그래가지고 공장 해가지고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거나 정말로 내가 너 걱정마다 마을에 산다. 우선은 타양에 와가지고 고생할 때 나로서는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은 나 역시 그 당시에는 재정적이나 모든 게 없어서 널 도와주지 못했고 마음적으로는 정말로 다른 데 안 가서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도 정말 반갑고 정말 고맙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의 박우근 씨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인 거예요. 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고마운 마음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며 대신합니다. 형제 같고 아버님 같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에 부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곳이 고향이죠. 제2의 고향 제주에서 박우근 씨가 키워갈 그의 꿈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고요. 평소에 그 주변 농업인들의 불편을 헤아리셨으니까 저런 귀한 발명품이 나왔겠죠. 네, 그리고 서로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남은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고향에 어떤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지 배 이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남한의 개마고원이라고 불리는 고장 전북 진안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명성만큼이나 날씨는 좀 추웠지만 다니는 내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자,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네. 진안의 명산 마이산입니다. 말의 귀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눈이 소복하게 쌓였네요. 네, 마이산의 돌탑에도 눈이 소복하게 쌓였는데요. 10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 제자리에 있는 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마이산의 돌탑 인연만큼이나 귀한 인연. 도저히 사람이 쌓았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한 정교한 돌탑들이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전북 진안에서는요, 이 돌탑처럼 묵묵히 자리 잡고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나볼까 합니다. 자, 함께 하시죠. 탑이 참 예쁘게 쌓여요. 네, 이 돌탑만큼이나 귀한 인연 전북 진안에서 만나보기로 해보겠습니다. 대군면 초입에 있는 원촌 마을에 닿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따로 있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뭘 하시는데요? 네. 아이고, 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나는 길에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 모닥불 켜놓고, 야, 뭐 막걸리도 있고, 지금 유판이 벌어졌어요, 유판이요? 예, 이렇게 해놓고, 예. 아, 저기서 말 써주고, 네. 내가 부심이고, 그냥 재밌게, 이제, 부시며? 내가 식사를 봐야지. 아, 그래요? 그러죠. 해봐. 어머, 근데 이게.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저 유치 너무 작아요. 보이지도 않겠어요. 이게 유치예요? 예. 유시예요, 그게요. 아니, 이거 무슨. 아니, 유치라면 이게 커가지고, 이렇게, 와!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유치. 그거는 서울이 유치고, 예. 이건 안 돼, 이건. 전라도 이거. 이게 떼어지면 캔디. 전라도 유치라 저리 작답니다. 아, 원래 저렇게 저게 작아요. 얼로 튈 줄 모르더라고요. 너희. 한해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여유로워지는 겨울철이면 마을의 남자분들은 밖으로 나와서 유판을 벌린다고 하시는데요. 아, 거리면 잡아요. 거리면 잡아요? 예. 뭐냐? 농한기에서 방에서 콕 박혀 있으면 좀이 쑤신다고 하네요. 아유, 왜 아니시겠어요? 아니, 뭐, 더? 작아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긴 하겠네요. 떼! 전라도만. 전라도에서 도가 아니라 떼입니다. 아, 그래요? 떼는 무슨 떼예요, 개인데. 뭐안 나오면 진다. 일단 모래리야 오래 한다. 모래 갖다 엎어봐. 뭐예요? 야, 제대로 잡혔어요. 잡았어요. 네, 화끈한 승부에 날이 추운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좋아하시는 막걸리도 옆에 있고요. 그렇죠. 자, 또 이 마을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실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절 물끄러미 보시더니 다짜고짜 끌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우셨나봐요. 양반 어디서 봤지? 어이, 거기서 봤죠? 거기서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아니, 뭐, 놀러 나왔어요, 여기. 여기 이제 사랑방 같이. 사랑방. 다 모여요. 네,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약방인 이곳은요, 48년간 약업사로 지낸 장운석 어르신의 일터입니다. 약업사라고. 네, 하셨어요? 약업사요. 좀 생소하네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보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그 약방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3대차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할아버지 때 매정말렵에 매약 청매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양약을 조금씩 팔았어요. 그때는 고약, 생명수, 네. 고약, 생명수, 이제 그런 걸 팔아서 몇 가지 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한 사람은 약업사라고 하는 그 칭호를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 허가를 해줘서 보사부에서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약사랑은 다른 시험인가 봐요. 아니, 어디요? 네, 약국이 없던 지역에서 약품을 팔 수 있었던 분들이 바로 약업사라고 합니다. 판매 자격 허가증. 그렇죠. 내 나이만큼 먹었지, 저 파란 걸 보면. 아유, 저 사진 좀 사진이 저렇게 청년 시절에 찍은 사진이 되게 한 18년부터 하셨어요. 네, 지금은 간단한 약품밖에 팔 수는 없지만 지난 추억만은 그덕하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만들면 재미없어. 저게 지금도 있습니까? 뇌신. 이 뇌신 한, 예. 50년 만에. 이게 지금도 나와요? 이 광만 변 있지? 예. 그 가루약 아니에요? 가루약. 머리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이렇게 딱 머리가 짚고 있는 이 마크가. 그러네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외정멜리가. 저 이거 알아요. 왜냐면요. 막 머리가 아프시면 내가 가서 뇌신 좀 사와라. 그럼 여기 하얀 봉다리에 들고 하얀 가루약이죠? 요 안에는 하얀 봉다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봉다리에서 그 하얀 가루약에 그걸 이렇게 털어놓으시고 그런 그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생각. 야, 이 고려 교고약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교고약. 이것도 교고약이네. 네, 이것도 외정말렵부터 있던 마크예요. 맞아요. 이 교고약인데 그때는 그냥 창호지 아니에요. 창호지에다 고약을 쌌잖아요. 창호지 빳빳한 거. 난로에다 해가지고 침 발라서. 이게 붙으니까 침 발라가지고 막 펴가지고
가운데 걸 딱 띄워가지고 딱 해가지고 싹 붙이면은 하루 자고 나면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려. 소화제를 생명수라고 그러고 또 몸을 보호하는 것을 보명수라고 그랬어요. 보명수도 있었어요. 보명수 기억나세요? 맞아요. 야, 오히려 약업사 자격증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 정도로 돼야 전국 2장, 전국구 2장을 할 수 있겠구만. 그러게요. 보명수를 알다니. 내 추억은 언제나 달달합니다. 이 군고구마처럼요. 아유, 저런 기계가 저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먼저 먹는 게 임자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앞방 먼저 안에서 먹는 게 임자예요. 군고구마도 구워주시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의 예전 모습. 죄송합니다. 먼저 본인자라고 해서 집어들었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어우, 저거 김이. 야, 이 옛날 생각나네요. 아우, 천천히 드세요. 네, 아유, 김치 한 조각 얹어 드시면 좋겠네요. 네, 현재 진안군의 남은 약업사는 단지 2명. 언젠가는 약방 또 약업사라는 단어도 옛 이야기로 남을 테지만요. 약업사로서의 자부심은 변치 않길 바랍니다. 네. 자, 추억의 약방을 뒤로하고 또 발길을 옮겼습니다. 계절마다 색을 바꾸는 메타색 과일길. 여름엔 녹음이 짙었는데 이젠 설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날 올해 눈 구경은 다 했습니다. 야, 이 눈이 있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겨울나무가 아주 든든합니다. 이튿 날이 되자 눈이 조금 잠잠해졌는데요. 날이 개면서 지난해 명물 용담호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하루 만에 다른 세상이 됐어요. 네. 이 산이.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네, 지난 겨울 정취에 푹 빠졌습니다. 멋있죠? 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게 이제 돌발상으로 해놨어요. 아, 전화. 진동으로 왔어요, 진동. 여보세요? 배 이장입니다. 예? 소태정 마을로 오라고 하시죠? 지금 배 이장 힘이 필요하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야, 꼭 짠 것처럼 요때 전화가 오네. 아유, 구경할 틈도 없네요. 자, 일하러 가야죠, 일. 배 이장 급한 부름에 소태정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장님은 마을 분들 챙기셔야죠. 그렇죠.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본분을 잊을 뻔했지 뭐. 아유, 우선 이 개가 날 반기더라고요. 마을도 아주 그냥. 여기도 눈이. 개도 인자한 모습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 소태정 마을 맞아요? 전화한 게 진짜 오셨네. 와야죠. 예, 알았어. 근데, 아니, 제가 도울 일이 뭐예요? 우리 여기 촌에서 사는 게 우리 운동하기 걸기요. 소태정에서. 우리 운동하는데 네.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요? 찌개찌개도 이게 안 나와. 동식이라고. 동식이? 그 사람 좀 데리러 가야 돼. 그게 안 나, 저들을 데리러 같이 갑시다. 가자. 동식아. 아니, 이거는 좀 생소한 요청이네요. 글쎄요. 네. 너무 기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동식이면 남자 동식이 어르신. 집에? 네. 아이고. 배 이장님 가셨으니까 나오시겠다. 동식아,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여자친구들이 저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누님들이에요, 누님들. 우리 차봐 죽고 그만 누군가 보는데 야 동식아. 누구를 잡았어? 우리 늙은이들 나오란 게. 배이장님 오셨어. 동식이 앉아있는데요. 들어와 여기 초가 따따. 오히려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들어왔는데 누가 죽겠네 야 누구를 잡았어? 누가 잡아놨는지. 에이 정말 야 짜증나 죽겠네 양 날마다. 운동 그 운동을 했어. 이렇게 미나무. 이장님이 한번 참지 한번 입으셔. 마을에 이런 모임이 있나 봐요. 네. 이 소태정 마을에서는요, 매주 운동 모임을 갖는데요. 주민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동식 씨만 빼고. 뭐야? 이 안에서. 소박 소리가 들리네? 거의 많이 오니까. 마을 분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 지금
이 친한 건 부으면서 네. 댄스 춤면서 지금 이렇게 운동합니다. 어떻게 댄스 춤? 아, 이거예요? 아, 이거 오늘 어떤 모임이에요? 아, 여기 소태정 마을에 네.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 어머니들을 처음부터 걸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선 기분도 좋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율동을 먼저 합니다. 저 동식이가 운동을 안 한대요. 동식이 데리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도 어린 동식이가 아니 열심히 하겠더라. 동식아 올해 몇 살인고? 지금 48입니다. 48. 진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년 전부터 시작한 이 모임으로 체력 단련은 물론 주민 단합에도 도움이 됐답니다. 평소에 빠지셔서. 다른 날이 장날이라고 이날처럼 눈이 너무 많이 쌓인 날엔 실내 운동만 하시더라고요. 아유, 저것만 해도 몸이 얼마나 좋은데. 넘어지시면 큰일 그렇죠. 나요. 미끄러워서요. 근데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좀 쑥스러우실만 하네요. 네, 동식 씨도 앞으로는 이 모임에 꼭 참석하겠다고 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고향에 다시 왜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갑자기 아파가지고 위암으로 그걸 받은 뒤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향뿐이다. 와이프가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고향에 들어오니까 뭐가 제일 내 몸에서 이래서 고향에 잘 들어왔다라고 느낀 게 첫 번째 느낀 게 뭐예요? 첫째 옛날 살던 분들이라 누님 같고 형수 같고 부모 같고 내가 퍼부리는 일을 해줘도 다 들어주는 게 그게 제일로 뜨뜻합니다. 힘이 되고 약이 되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 같아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고는 하지만요. 귀향으로 다시 찾은 인연만큼 귀히 여기시고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을 분들이 정말 활기차시네요. 네, 아주 굉장히 밝으시고요. 네. 이 소태정 마을의 운동 모임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는데요. 호응이 좋아서 진안군 다른 마을에까지 다 퍼진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들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네. 6시 내 고향 보시면서도 맨손 체조라도 간단히 하시면서 건강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움트리 강와사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